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비트코인 현재 1억 6천만 원대, 주말까지 해서 하락세를 조금 이어져 오고 있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요날 8월 14일에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면서 1억 6,990만 원을 찍고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이제 키운 이 장대 음봉 자체도 기존에 이제 상승하면서 보여줬던 흐름 안에서는 없었던 음봉이거든요. 이때부터 저점을 찍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이 정도 크기,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음봉이지만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4%짜리의 장대 음봉입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으면서 대형 거래량 터지면서 쭉 올라오면서 사실상 이제 76,000부터 124,00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는 구간에서 뭐 여기도 음봉이 있고 뭐 요런 자리에도 음봉이 뜨고 살짝 조정은 있었지만 조정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살짝 빠지는 척 하다가 또 밀어 올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자리 10만 달러 살짝 깨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123K까지 밀어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밀어 올리는 구간, 이전에도 이제 밀어 올리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음봉이 뭐 그렇게 이제 눈에 띄는 장대 음봉이 없습니다. 요때 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패턴을 따져보자면 엄청난 크기의 음봉,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오면서는 없었던 음봉이 일단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봉 자체가 출현한 위치가 상당한 이제 고가권이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전에 음봉이 이런 식으로 몸통형 음봉 발생 시에는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이 조금 나왔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약간의 고점 시그널로 조금 받아들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찍고 고점 갱신한 자리죠, 1억 5,670만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줘야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을 한번 깨고, 여기도 이제 한번 깨죠. 요런 식으로 한번 깹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 한번 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깨고 나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형태의 음봉이더라도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래 꼬리를 이제 저점 삼아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사실 이 비트코인을 뭐 오래 전부터 조금 홀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에는 이제는 익절을 생각할 만한 자리 아니냐. 저는 물론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또 롱에 심취해 있어서만은 안 되고 너무 맹신해서만은 안 된다. 패턴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좀 항상 가지고 매매를 임하는 거고요. 익절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정도 충분히 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 1차적으로 일봉상에 그동안에 없던 장대 음봉 마감 이후에 주말에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다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월봉도 좀 중요한데, 이 월봉 뭐 아직 8월 18일이긴 하지만은 이전에 월봉 패턴에서 보시면 고점을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고점 넘기고 나서 대형 조정, 이런 식의 하락 패턴이 21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과 그때 상황에 이제 월봉 차트가 만약에 8월 월봉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고점 한번 넘겨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내가 뭐 이런 자리 뭐 어떤 자리에서 롱을 잡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왔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떤 이제 하락 자리,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음봉 마감하게 될 시에는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패턴 자체가 약간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굳이 21년도가 아니라 이전에 여기서 나왔던 조정폭만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찍고 나서 한 번 더 고점 갱신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을 때의 조정폭이 이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쭉 빠졌을 때가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고,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1월부터 4월까지 빠졌습니다. 약 한 3개월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패턴이나 최근의 흐름, 그 다음에 또 이제 PPI 쇼크 이후부터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PPI 자체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9월 17일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지만 그 수치 자체도 PPI 이후에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84% 정도로 9월 17일에 있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이번 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월의 잭슨 홀 미팅, 1년에 한 번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경제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파월이 이번 주 목요일 8월 21일에 연설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PPI 지표라든지 파월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면서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된다, 아직 조금 뭔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입장 자체가 이번 PPI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한층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시장은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1차적으로 이제 PPI 쇼크 이후에 이번 주에 잭슨홀에서의 어떤 이제 파월의 어떤 조금 뭐 자신감 있는 그런 매파적 연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단기 조정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기적인 반등의 재료로서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도 사실 별다른 해결책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러시아와 중대한 진전이 있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영토를 조금 떼어주는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트럼프랑 푸틴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젤렌스키까지 우크라이나 정상 측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의 반등도 좀 실패한 이유도 한몫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이제 저점 구간에서부터 쭉 비트코인을 좀 들고 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좀 익절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자리고,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 11만 2천 달러 이상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당연히 사실 뭐 무리한 진입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물 기준으로 봐도 지금은 일단은 조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좀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이 눌렸을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눌리고 나서 신고가를 좀 다시 갱신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당장 중요한 건 이 눌림 자체가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해가지고 9월 17일 FOMC 금리도 사실상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안 좋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9월 초반부에 나올 CPI겠죠. 근데 거기서 또 쇼크가 나온다? 이번 PPI처럼 그러면은 굉장히 좀 크게 눌림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9월 초반까지 밀리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요 시나리오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상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 이전에 반등을 세게 준 주요 매물대 자리 바로 10만 달러 선이 되겠습니다. 10만 달러는 사실 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앞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11만 2,650달러죠. 생명선입니다. 지금 요 자리가 끊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고 밑에서 이제 대형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0만 달러 선 근처에서의 대형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고점을 이제 손절 잡고 지금은 숏관점으로 조금 조정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거래,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도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숏 배팅이죠.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또 배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전반적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전부 다 추세가 상당히 좀 꺾이는 추세고, 그동안에 없었던 음봉이 일단 출현했고, 거래량도 특히나 이제 업비트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보시면 요런 자리에서 업비트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러면은 손바뀌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반대로 이것도 손바뀜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건데, 고점에서 파는 거는 세력일 수가 있고 고점에서 사는 거는 개미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은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 눌림 이후에 바닥 잡기가 들어가는 게 맞다. 현물 같은 기준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숏으로 좀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찍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4,800선을 좀 못 넘기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453 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대형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리에서 끊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여건도 그리 좋지가 않았고요. 전 세계적인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 반등의 재료로 좀 쓰일 수 있는 러시아 종전 소식도 이번에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망감과 더불어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에 낙폭이 세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로 빠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올리고 내리는 패턴이 나왔을 때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크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4,300달러 이하로 이렇게 빠졌을 때 또 단기적인 반등 자리를 노려볼 수가 있다. 요런 식의 어떤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좀 요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더리움도 지켜줘야 될 선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말에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하다가 위쪽으로 이제 가는 척은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올려놓고 빼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독자적인 재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바로 이제 ETF에다가 이제 스테이킹 기능을 허용하는 걸 SEC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어떤 패턴을 보여줄 것이냐인데, 일단 지금처럼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도 내려오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뜨면서, 공식 승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승인할 것이다라는, 승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확실하게 어떤 퍼센테이지적으로 좀 높게 측정이 되면서 여기서 굉장히 바닥권을 이렇게 눌러놓고 다지다가 한 번에 위로 이제 숏을 짜주는 그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빠지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패턴이 재료로서 이번에 스테이킹 허용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놓게 되면 3,500선까지 좀 눌러놓고 여기서 스테이킹 허용하겠다 하면서 불반등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장이 조금 꺾이는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 이더리움이 다시 뭐 신고가를 가고 5,000달러를 가고 6,000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4,800 이전 고점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4,800 선에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800을 회복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제는 갭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은 한번 이제 방향을 잡으면 조금 추세대로 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고가권에서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2,000달러에서부터 거의 이제 쉬지 않고 여기서 한번 조정이 크게 있었지만은, 조정 이후에 더 세게 올리면서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이제 4,000달러 벽을 뚫어준 거는 정말로 희망적인 부분이었죠. 다만 이제 그 정도 이제 올려준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냉정하게 우리는 이제 차트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쭉쭉 내려오고 나서 언제 진입을 하면 되냐? 일봉으로 양봉 뜨면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봉, 양봉 마무리되는 거 보고 반등 지점을 잡아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3,600선 정도에서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 최대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숏을 좀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면서 요렇게 일봉상으로 음봉으로 쭉쭉 조금 한 2-3일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도 뭐 이번 회담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가닥 자체는 뭐가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휴전 이런 거 말고 확실한 종전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야 노벨 평화상도 확실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재료는 항상 이제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건 그 장전된 이제 호재들이 언제 터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다가,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비트보다도 이더리움이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차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제 다른 이제 기관들에게도 ETF 물량이라든지 가격적인 방어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보다 2-3배는 더 변동성이 심하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의 탄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보시면 쭉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서 바닥권에서 양봉 뜨고 나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리는 흐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내려오다가 일봉으로 양봉 뜨고 나서 올리는 흐름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흐름. 여기서 이제 양봉 뜨긴 했지만 어제 일요일이었고 주말이었고, 중요한 건 이 양봉 뜨고 나가지고 이 양봉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얘 양봉의 저점 안 깨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도 양봉의 저점 안 깨니까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 안 깼어야 되는데 지금 깨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뭐 워낙 이제 고가권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내려오더라도 4,000달러도 깰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깨다가 여기서 양봉 마감이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점 손절 잡고 롱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할 만하다. 다만 내려온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 이제 위아래 구간, 반등 구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는 저점을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권 진입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익절을 하면서 끌고 가는 방향,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차트 방향대로 우리는 그 흐름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괜히 이거를 역주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아마도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결국에 러시아가 현재 거의 조금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주,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좀 점령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지역들을 넘겨주면 전쟁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로 치면 4개 주고 우크라이나 전체 땅덩이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고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고요. 특히나 이 자리를 넘겨주게 됐을 때 러시아의 입지나 향후에 러시아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치고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후에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유럽까지 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위협적인 전선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유럽 정상들, 나토 사무총장부터 해가지고 EU 집행위원장, 프랑스, 독일, 이탈리, 영국, 핀란드 정상 등 7명이 오늘 있을 이제 젤렌스키와의 회담에 총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줘서는 안 될 지역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유럽 정상들이 지금 왜 발벗고 나서냐면은 트럼프는 전쟁을 좀 일단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거 그냥 넘겨주고 너네 전쟁 끝내라,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유럽 지역에 대한 엄청난 또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막고자 유럽에서 지금 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거를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원하면 한 절반 정도 떼주고, 루안스크랑 도네츠크 정도 떼주고, 여기가 러시아랑 굉장히 근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떼주고 전쟁 끝나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원래 100을 요구했다가 50 정도만 받아내도, 이 정도 받아내도 사실 푸틴의 이제 공적으로서 충분히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또 다질 수가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 떼주고, 여기는 어차피 원래 분쟁이 많았습니다. 원래 반 러시아 땅이었어요. 이 정도 떼주고 이제 전쟁 끝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선 넘지 않기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토를 보장해준다, 안전 보장권을 좀 확실히 이제 확답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좀 끝낼 그런 이제 가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협상, 절반 정도 떼주고 전쟁 끝내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장이 결국에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대형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나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전, 요 3가지 재료가 여전히 시장에 남은 이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시장은 빠지지만 언제 어느 순간 좀 바닥이 잡히면서 이런 호재들이 터지면서 한번 반등을 세게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숏으로 조금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숏이죠. 숏은 짧게 보고, 특히나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지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으로 양봉 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섣불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 뭐 롱 타더라도 단기로 봐야 되거든요. 뭐 단기로 이런 자리에서 롱 뭐 단기로 이제 수익 낼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더 빠지는 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충분히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 반등을 노리는 그 정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며칠 전부터 웨이브가 이제 계속 꿈틀꿈틀합니다. 이 러시아계 알트코인인데, 결과적으로 웨이브도 주봉상 따지고 놓고 보면 지금 저점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진입해도 이 자리만 안 깨면 굉장히 여유 있게 저점을 잡는 거죠. 1200원대, 1210원대 이전 저점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위쪽으로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펌핑이 한 번씩 나와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종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뭐 한 3,000원대까지의 펌핑도 노려볼만 하겠죠. 그래서 저점 손절 잡고 좀 더 홀딩 해볼만 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푸틴과 트럼프 만나기 전에 웨이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종전이 확실하게 픽스가 되면은 가장 먼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트가 웨이브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받고요. 지금도 아직 뭐 추세가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빠지는데도 나름 조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웨이브 좀 두고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살짝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잡아서 말씀드렸고, 손절 굉장히 짧게 잡고 조금 더 추가 상승 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타점방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카톡에서 아이디 추가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트와 이더가 지금 빠지는 추세다 보니까 추세를 혼자 독자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 말고는 조금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안에서는 알트들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비트와 이더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알트를 잡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단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좀 더 지켜보고 좋은 알트들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요 자리죠, 115,700달러 여기를 지금 못 뚫고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딱 손절을 잡고 숏을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빠지는 흐름을 이제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다가 지금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112,600달러 선 이전에 고점 뚫어주는 랠리를 한 시작점이 요 정도 자리 오면은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 단기로 오면은 노려볼만 하고,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6시 30분이지만 이따가 나스닥 열리는 22시 30분 정도에는 한번 이제 뭐 추가로 빠지더라도 한번 올렸다가 빼는 흐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22시 30분 나스닥 열리는 장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우리가 타점을 좀 노려볼만 한 자리가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고점 돌파는 했는데 지금 3일 연속 음봉이 일단 떴고요. 뭐 오늘까지도 약세를 현재 시간까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동안에 조금 파죽지세로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좀 심상치가 않죠. 아무래도 이런 고점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좀 누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방 빔이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비트나 이더도 이거를 뭐 같이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조금 불안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저점을 갱신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롱타점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전의 저점을 여기서 이제 갱신을 하지만 단기 롱타점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번 주고 여기도 이제 저점 갱신하고 나서 한번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롱숏 그렇게 좀 수익을 내고, 숏은 조금 더 홀딩해서 끌고 가볼만 하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14,800달러 정도, 요 정도 자리는 딱 손절을 잡고 추가 하방을 봤을 때 한번 쭉 밀리고 나면 또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요런 자리는 손절을 잡고 숏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더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숏 위주에 조금 대응을 하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잡히는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떤 반등 자리를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번 주 파월이 잭슨홀 연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내가 했제, 내 말이 맞았제, 물가 올랐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쇼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